자,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갑자기 집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편지 한 통 날라갈 텐데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꼭 영상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빠 여러분. 걱정마 엄빠의 첫째 아들 광철입니다. 혹시 9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가 싹 달라진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못 들으셨다고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를 안 들으시면 갑자기 건강보험료 더 내라고 편지 오면 정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엄빠분들 갑자기 이렇게 놀라시면 안 되니까 오늘은 걱정마 엄빠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청하시는 엄빠분들께서 건보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건보료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오르는 건보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빠분들, 일단 건보료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있는데,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 측면에만 퍼센테이지를 매겨서 책정을 하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같은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까지 해서 항목을 나누고 항목마다 점수를 따져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9월부터 건보료를 책정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소득, 자동차 등등까지 해서 따지는 항목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항목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변화, 재산 항목 이야기인데요.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5천만 원 일괄 공제가 되고요. 두 번째 변화, 소득 항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득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등급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직장 가입자처럼 정률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항목 이야기인데요. 기존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었는데, 이번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바뀌는 거냐? 저도 참 궁금했어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똑같은 돈을 벌어도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하네요. 그런 불평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가 개선이 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 변화로 인해서 건보료가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건보료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건보료가 인하되는 가입자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65%가 월 평균 15만 원에서 11만 4천 원까지 건보료가 깎인다고 하고요. 특히 4천만 원 이하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도 건보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 여기서 엄빠분들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건보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진짜 이런 분들 엄청 많을 거니까 꼭 주목해 주세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면은 우리 엄빠분들이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갑자기 집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편지 한 통 날라갈 텐데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꼭 영상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9월부터 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는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였지만 이것이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빠분들이 연소득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더 이상 자녀분들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엄빠분들께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같은 걸로 1년에 2,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게 한 달로 치면은 175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소득이 있다고 해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놓으면은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9월부터 바뀌는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분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서 건보료를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말, 재산 과표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깊게 듣지는 마시고요. 재산 과표는 재산 과세 표준의 줄임말인데요. 세금을 따지는 데 쓰는 그런 기준 같은 겁니다. 따지는 공식은 어려우니까 좀 패스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보통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아파트의 과세 표준은 한 4억 정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일단 우리 엄빠분들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등록이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과표도 5억 4천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따로 소득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분들도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엄빠분들 중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금 수령 금액이 월에 166만 6천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 이게 따지면은 연간 2천만 원인데 이 금액이 넘어가시는 엄빠분들이라면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같은 건 그렇다 치고 엄빠분들 중에서 국민연금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하고 연기연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수령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대신에 월 수령금액을 최대 30%까지 깎는 거고, 한편 연기연금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수령기간을 5년 줄이는 대신에 월 수령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상황이면은 오히려 건보료만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시는 게 어쨌든 월 수령금액이 감소가 되니까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가 더 엄빠분들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갑자기 마음의 준비도 안 했는데 내일부터 당신은 피부양자가 아니니까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내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또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다행히도 이렇게 9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한다고 합니다. 1년 차에는 80%를 감면해 주고요.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건보료라는 게 매달 나오는 거다 보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변화에 주목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